다들 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목이. 아, 아, 어제 너무 저거 했나?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어제 화를 너무 많이 냈나요? 모르겠네. 어제 화를 내가 화를 냈나? 일단은 오늘은 삼국지, 어, 딱 한 시간 정도만. 한 시간 좀 넘게? 한 시간 좀 넘게 할 거고, 어, 개쿨님 안녕하십니까? 그, 뱁새님 안녕하세요. 어, 그럴 수 없습니다. 이 30분 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다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9월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어, 집중 좀 해서 잘 들으세요. 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오늘 중요한 부분 나갈 거예요. 오늘 중요한 부분 할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저번에 제가 삼국지 잠깐 맛보기로 할 때 그때는 좀 이제 유비의 어떤 삼국지 연의죠. 유비의 연의 안에서도 유비의 기준으로 어떤 이야기가 좀 흘러갔다면 오늘은 유비관우 장비 뭐 이런 제갈량 이런 어떤 유명한 장수들 왕들은 너무 다 알잖아요. 너무 다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 삼국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 이거 너무 수업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제 삼국지가 그러니까 일어나게 된 삼국 구도가 일어나게 된 삼국지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삼국지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유비, 조조 시작은 손견이었죠. 손견으로 해서 어떻게 삼국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는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시작은 어쨌든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이 시작이 아니라 어 한나라 영제 때 이제 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황하게 그때 상황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서 뭐 동탁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서 도원결의까지 가게 됐는지 약간 그런 얘기들 좀 오늘 한 시간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시작하기 전에 물도 한 잔 마시시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시고 한 3분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잡담 좀 합시다. 원래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좀 해야겠죠.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지랑 관련은 없지만 한국사 3급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삼국지 어, 중학교 때부터 한 15년, 16년 전부터 삼국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초등학교 때 삼국지 만화도 보고 삼국지 소설도 읽고 하여튼 삼국지에 굉장히 빠져 살았던 시기가 많았다. 그리고 최근에도 삼국지 14를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죠. 삼국지 애호가입니다. 애호가면서 전문가는 아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선에서의 삼국지를 얘기해 줄게. 자, 피파 대 삼국지 하면 삼국지입니다. 삼국지고, 삼국지는, 어,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온고지신이라 하죠. 삼국지를 잘 들여다보면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서 하나하나 교훈을 얻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겠지만 어,
삼국지 포기하고 옵치 금화. 삼국지 마스터요. 옵치 금화를 포기하겠습니다. 옵치 금화나 바라지도 않아. 옵치 금화 가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옵치 금화 가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뭐 계좌스길 포함해서 뽀야미도 그렇고 아무랑도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경쟁을 해야 재밌는데 경쟁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그 친구들과 경쟁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옵치 금화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치 금화나 원하지도 않아. 원하지도 않아. 자, 어, 오늘 따로 삼국지 삼국지도 같이 할 순 없지만 지금 빨리 자리 없는 사람들 데려와 빨리. 자리 없는 사람들 지금 수업 이제 시작할 건데 자리 없는 친구들 빨리 데려와요. 지금 이제 자 다들 저 자리에 앉아요. 다들. 아하, 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일일이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딱 착석을 해야지. 원래 나 때는 말이야.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앉아서 수업할 준비를 딱 해놔야지. 예? 하하, 이거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어, 다들 귀를 열고, 메모를 따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메모를 따로 하지 않을까 싶네. 이게 중간중간에 써가면서 하는 게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서. 대신 중간중간에 그림판을 좀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림판을 조금씩 사용해 볼게요. 그림판을 좀 사용해 보고. 자, 이제, 부금을 좀 바꿔볼까요? 자, 자, 가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끊길 수 있고, 중간중간에, 최대한 근데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제가 아는 부분을 좀 타이핑 해가지고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최대한 안 막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착석했죠? 준비됐죠, 다들? 오늘 길게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힘들고 지칠 수 있어. 힘들고 지칠 수 있고, 중간에 잠이 올 수도 있어. 중간에 이제 뭐 딴 거 좀 하고 싶고, 몸이 근질근질 할 수도 있어. 한 시간만 참으세요. 여러분의 시험 성적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자, 하여튼,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짝꿍 거 봐. 자, 부금은, 삼국지 14. 제가 최근에 자주 했던 게임이죠. 삼국지 14 부금을 가져왔습니다. 자, 삼국지 14 부금을 가져왔고요. 자, 자, 옛날 옛적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야흐로 조금만 더 줄이죠. 자, 바야흐로 옛날 옛적에, 아주 옛날 옛적에, 우리가 아는 그 진시황 아시죠, 다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죠. 중국을 통일한 그 진시황의 어떤 시대를 지나 항우와 유방, 우리가 흔히 아는 초원지 아시죠? 한우와 유방이 이제 진시황을 이은 건 아니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때 유방이 세웠던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때 유방이 세웠던 나라가 한나라예요. 자, 중국 지도는 제가 저번에 뭐라 말씀드렸죠? 메타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나라였어요. 아, 글씨 지송. 자,
자, 유방이 그때 통일해서 한나라를 세웠죠. 한나라가 400년 동안 이어졌어요. 한나라가 400년 동안 이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중국 땅덩이도 넓고 사람도 많은데 이 하나의 나라가 그 한나라가 4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건 굉장히 잘 이어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하나가 이제 흥하고 망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한나라도 말기에는 썩었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나라 말기에 영제 때 이제 나라가 완전 썩어 문드러져서 완전 이제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아니 좋은 말이 아니지. 자기한테 맞는 말 하는. 그러니까 이제 팩트 폭격하는 팩트만 말하는 그런 이제 좋은 어진 신하들을 멀리하고 나한테 이제 아첨하는 릴서님 오늘 너무 잘생기셨어요. 릴서님 20살 같아요. 10대 같아요. 요런 말들만 하는 어떤, 그런, 뭐, 환관들, 그리고 이제 탐관오리들, 어떤 이제 속이 썩은 부정부패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 옆에 두게 된 거죠. 이제 점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점점 망하면서 매간매직도 하고 그 영재 어떤 그 외척들 이제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정치 이제 관섭도 하면서 막 엄청 왕권이 그냥 있으나 마나였어. 왕권이 완전 하락했을 때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요 삼국지 이야기는 요때부터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국지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망한 그 나라의 기강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막 완전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막 땅덩이도 크잖아요 여기 이런데 군데군데에서 막 도적대들이 막 들끓어 도적대들이 막 들끓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그 황건적 있잖아요 황건적 그게 이제 처음에 태평도라는 어떤 하나의 종교로 일어나요 태평도라는 종교로 이제 장각이 세워서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가 이제 태평도라고 이름이 만들어져서 이제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그 태평도가 어떻게 되냐?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 응?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막 성들 함락시키고 청주성 함락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들이 이거 되겠는데? 이거 나라 한번 뒤집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여. 점점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내 캠을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길게요. 자, 점점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결국에는 점점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식량도 부족하지, 잠자고 할 것도 부족하지, 그런 이제 물자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에는 좋은 의도로 일어났더라도 주변에 있는 백성들 거 약탈하고 결국엔 도적이 되는 거야. 결국엔 도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황건적이 됩니다. 어, 황건적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정확한 정사 기준의 말은 아니고 황건당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황건적이 돼서 완전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그때 당시에 있던 영재나 조정에 이제 있던 사람들이 어 결국에는 이렇게 그 황건적의 난을 좀 이제 평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어떤 호걸들 영웅 호걸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모셔가지고 좀 이제 황건적 토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앞서서 이끌었던 이제 장군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후한 말에 어쨌든 나라를 뭐 어떻게든 좀 이끌어 가려고 했던 대장군 하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대장군 하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하진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 좀 많습니다. 하진이 원래 이제 백정 출신인데 자기의 여동생을 어, 왕의 첩이죠. 이제 왕의 비로 이제 뭐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좀 흥한 그런 대장군인데 하여튼 그 하진 대장군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뭐 황건적들을 엄청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원소 조조 뭐 요렇게 하진과 함께 요렇게 평정을 좀 했어요. 평정을 좀 했으나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당시에 영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나라의 황제 주변에 있는 환관들이 또 이제 막 속삭였겠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아, 이거 하진이 했지만, 이거 조조가 했지만, 아, 사실은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이거 다 한 건데,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황건당을 평정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떻게 공을 세웠던 뭐 그때 뭐 원소 조조 뭐 유비도 잠깐 이제 있었긴 했지만 원소 조조 이런 걸출한 인물들에게 공을 이렇게 그 공을 다 이렇게 돌리지 않고 환관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 돌린 받은 환관들이 이제 십상시라는 환관들인데 십상시라는 그 십상시라 불리는 환관들이죠. 어쨌든 십상시라 불리는 환관들인데 그 환관들이 이제 막 공을 받고 막 이제 떵떵 하고 있으니까 하진이 열이 개받는 거야. 아니 앞에 나가서 싸우고 군사들 모아서 막 작전 짜고 칼질한 건 난데 나고 내 밑에 있던 그 조조 원소 이런 그 영웅들인데 그 결국에는 받는 건 이제 다 십상시 그 새치 혀로 나불대는 그런 이제 환관들이 다 이 공을 받으니까 빡이 치는 거지. 빡이 쳐가지고 결국에는 하진이 십상시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제 토벌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구도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십상시, 십상시랑 영재의 외척 이렇게만 좀 적을게요. 네, 이제 하진 대장군 대 원소 뭐 조조 뭐 요 정도 되겠죠? 뭐 요 정도 돼가지고 십상시 영재 그리고 이제 외척 외척 가문들 대 이제 하진 대장군 원소 조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 결국에는 이게 하진이 어떤 이렇게 만들었던 그림들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여기저기 사람들 물러 모아서 막 조조 원소 해가지고 참모들이 막 반대해도 아, 나 한간들 뿌리 뽑겠다 해가지고 낙양으로 막 뭐 군사들 불러들이고 했는데 결국에는 요쪽에 있던 요 동탁이 어떻게 했냐? 동탁이 그때 당시 20만 대군이 있었어요. 20만 대군이. 20만 대군이 있었는데 이 하진이 그 동탁을 불렀는데 동탁이 알겠다 하고 20만 대군을 끌고 여기 낙양에 여기가 이제 수도거든요. 낙양이 수도인데 요 낙양에 동탁이 거의 다 와가지고 동탁이 좀 이제 그 야비하게 좀 뒤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아, 요 둘의 싸움이 어떻게 되나 한번 싹 보는 거야. 한번 싹 보고 있는데 아, 요 싸움이 뭔가 하진이 질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십상시가 이길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러던 찰나에 동탁이 요 20만 대군을 가지고 빈틈의 실을 딱 발견해서 낙양으로 딱 치고 들어가서 낙양 수도를 홀라당 먹어버려. 어. 동탁이 홀라당 먹어버려. 음. 그래서 낙양을 동탁이 장악을 해버리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만약에 뭐 동탁을 뭐 동탁 밑에 여포가 있고 그 군웅할거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제 싸움들의 시작이 어 동탁의 이제 낙양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됐죠. 어쨌든. 그래서 요때 하진 밑에 있던 원소, 조조, 뭐 원술 요런 이제 영웅들은 결국에 동탁이 낙양을 먹어버리자 일단 놔두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일단은 흩어져. 자, 일단 흩어지고 어떻게 되냐? 동탁이 여기 낙양을 먹고 막 이제 폐악질을 부리는 거지. 이제 다 나라가 내 거니까. 나라가 내 거니까 폐악질을 부려. 영재를 쳐내고 그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어렸던 헌재를 왕으로 앉힙니다. 예. 왕으로 앉히면서 자기가 거의 일단 한나라의 권력을 다 가집니다. 왕보다 더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동탁이 요 20만 대군으로 하면서 서량 쪽에 있던 군사들 싹 다 가져와서 여기서 폐악질을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돼? 아,
이 곳곳에 있던 영웅들이 아, 한나라 이대로 안 되겠다. 혹은 아, 동탁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나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요런 뭐 마음들을 다 이제 각자 각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큰 대의는 동탁이 저렇게 나라를 마음대로 하게 놔둘 수 없다 해서 나온 게 이제 어 군웅할 거죠. 요 그 여러 명의 이제 제후들이 있는데 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연합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릴 하나 피겠습니다. 3분 쉬는 시간. 좀 빠르게 왔어요. 앞에 내용들 좀 지루해가지고 사실 빠르게 왔고 자 3분 동안 릴 하나 피면서 잠깐만요. 생각이 엄청 셌죠. 뭐 쉬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때 당시에 그 동탁은 원래는 동탁이 그 요 서량 쪽에 있었는데 요 서량 쪽에서 굉장히 인자한 어떤 느낌이었어요. 자기 부하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곡식 이런 거 잘 챙겨주고 되게 인자했던 사람인데 낙양을 먹으려던 어떤 야망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브이콘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돼. 그렇습니다 일단. 자, 무튼 동탁은 뭐 원래 좀 그렇게 인자했다고 하는데 뭐 20만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낙양을 장악하고 뭐 어떻게 궁궐로 이제 입성하고 난 뒤부터는 전혀 인자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사실. 아, 그러니까 인자했던 것도 큰 그림이었을 수 있어. 결국에는 그 서량에서 나 반란할 건데 같이 가자 해서 20만 대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것만 해도 서량에서는 나름 잘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나름은.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끝이 안 좋은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죠. 음. 아 다들 저녁은 좀 드셨 이제 아직 시간이 안 되구나. 다들 뭐 저녁 계획이 있으신가? 나도 이따 밥을 좀 먹긴 해야 돼. 밥을 좀 먹기는 해야 돼 이따가. 뭐 드십니까? 대자특도 밥은 먹었나?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좋지. 포슬포슬한 계란에 동그랑땡 좋죠. 즙지라도 배 하나 먹어요. 즙지라도 배 뭔지 아십니까? 즙지라도 배는 바로 도라지 즙입니다. 도라지 스틱입니다. 음. 즙지라도 배. 배도라지 즙입니다. 자, 배도라지 즙 하나 넣고 이제 반동탁 연합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동탁 연합군 얘기하고 반동탁 연합군 해체까지 가겠네. 그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어찌됐건 그 하진의 어떤 계획은 실패했고 결국엔 십상시들도 다 동탁선에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어 동탁군이 이제 낙양을 장악하면서 동탁이 어쨌든 그 어린 왕을 세우면서 상국이라는 관직에 올라가요. 상국은 원래 빈자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미국으로 치면 부통령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너무 높은 관직이라 비워놓는 곳인데 뭐 자기가 낙양을 먹었으니 자기가 짱이니 뭐 관직도 지 마음대로 했겠죠. 어쨌든 지 마음대로 해서 이제 그 낙양을 먹은 이 사태를 보다 못한 조조가 이제 제후들에게 공문을 쫙 돌려요. 공문을 쫙 돌려서 원소, 원술, 조조, 마등, 공손찬, 뭐 손견 이렇게 해가지고 제후들이 쫙 모입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반동탁 연합군이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걸출한 제후들 더 있는데 뭐 하여튼 요렇게 해서 유명한 장수들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제후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뭐 관우가 뭐 화웅의 목을 썰고 뭐 여포랑 유관장이 3대1 뜨고 이런 건 이제 저번에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얘기할 시간 있으면 잠깐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반동탁 연합군이 호로관 밀고 해가지고 낙양으로 쭉쭉 들어오려고 하자 거기에 겁이 잔뜩 질린 동탁은 근데 너무 지저분하죠. 요 수도였던 낙양을 수도였던 낙양을 불을 지르고 도망갑니다. 요 수도였던 낙양에 불 지르고 도망가요. 낙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불을 어떻게 표현하지? 요렇게 불 지르고 도망갑니다. 네. 불 지르고 도망을 가요. 낙양이 불 지르고 옆에 이제 보면 요 지우개로 조금 지우개로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자 방화범입니다. 낙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서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어, 장안으로 군락지가 아니고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장안으로 천도를 해서 가는 와중에도 동탁의 어떤 이 탐욕은 끝이 없죠. 낙양에 있던 그때 당시에 있던 한나라 황실의 어떤 묘들이나 뭐 유명한 가문들의 어떤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도굴해가지고 다 들고 장안으로 갑니다. 다 들고 장안으로 가죠. 그래서 어쨌든 낙양까지 반동탁 연합군이 입성을 하죠. 연합군이 반동탁 연합군은 낙양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낙양에 있던 옥새를 이제 손견이 먼저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낙양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동탁이 버리고 간 땅 낙양에서 제후들이 더 이상 진군을 못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왜냐? 어, 낙양에 결국 그 도읍이었던 낙양을 먹었고 옥새도 손견이 뭐 안 가졌다 발뺌을 하지만 어쨌든 손견이 옥새를 가진 것도 알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흐지부지 되면서 낙양에 만족하면서 반동탁 연합군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결국에 이제 손견이 가지고 있는 옥새 그리고 이제 그걸 알게 된 여러 제후들, 뭐, 아까 제가 앞서 말했던, 요거 좀 지울게요. 앞서 말했던, 어, 원소, 원술, 조조, 뭐, 손견, 뭐, 마등, 공손찬, 이런 제후들이 결국에는, 아, 도읍이 불타고, 낙양에서 장안으로 이게 천도를 하고, 동탁이 이렇게 그, 실세 권력을 이제 다 잡고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손견에게 옥새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이 한나라를 뒤집어 엎든, 내가 먹든, 뭐든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된 게 이제 자, 제가 유명한 그 몇몇들만 좀 적어 드릴게요. 음, 자, 잠깐만요. 자, 메타몽이에요. 메타몽 아니고 중국 지도예요. 자, 어쨌든. 자,
자, 보시면 여기 공손찬. 자, 요렇게 원소입니다. 자, 요렇게 조조. 자, 요렇게 손. 손견은 뭐 결국 죽어서 나중에 손책이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사섭이 있죠. 그리고 여기 유표, 유장. 그리고 좀 뭐 유비는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예. 어 그러니까 손 씨가 이제 손가놈들이 좀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마등 뭐 다음에 마초로 뭐 가기도 하고 한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한나라 동탁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요 정도로 갑니다. 요 정도로 갑니다. 요 정도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연합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어났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 아, 잠깐만요. 원수를 안 적었네. 뭐 이렇게 됩니다. 뭐 대충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 어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돼서 반동탁 연합군은 뿔뿔이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 요렇게 하나하나씩 일어났던 이 제후들이 이제 서로 눈치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동탁을 치려면 사실상 많은 군사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고 한데 저 동탁을 놔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눈치를 싹싹 보고 있는 그 와중에 동탁이 이 제후들에게 아, 화해의 표시로 좀 뭐랄까 관직을 좀 내립니다. 공을 좀 하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화해 표시를 이렇게 돌렸지만 어쨌든 이 받는 제후들은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군. 이렇게 받지만 어쨌든 마음속에는 다 불씨를 가지고 있겠죠. 자,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요 동탁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 동탁이라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이때는 뭐 아직 한나라죠. 이때는 아직 한나라인데 그 우리가 아는 초선 알죠? 초선 여포와 초선 이야기 알죠? 그 왕윤의 의붓 어? 양딸이에요 양딸 의붓이 아니라 예 양딸이에요 왕윤의 양딸인데 굉장히 뭐 춤도 잘 추고 뭐 지력도 좀 가지고 있고 예쁘기도 예쁘고 뭐 엄청난 뭐 경국지색이라 하죠. 엄청난 그 경국지색이라 하는데 처음에 왕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 한나라 좆됐다 이거. 왕도 이제 황제도 이제 동탁 지 맘대로 하는데 이거 이대로 놔두면 그 이 나라 자체가 뒤집어져서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자기의 양딸인 초선에게 목숨을 걸고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어, 연한계라고 하죠. 아, 연한계가 아닌가? 하여튼 뭐 그 그 초선이 이제 그 동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윤이 여포를 싹 불러. 여포를 싹 불러서 여포 장군 나랑 술 한잔 하시지요 하면서 이제 왕윤이랑 여포랑 술 한잔 하는데 갑자기 저기 좀 이제 원래 술 한잔 할 때 보면 이렇게 이제 요렇게 상석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잔이 있고 요렇게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고 요 중간에 좀 뭐라 해야 될까 무대가 있잖아요 무대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여포랑 왕윤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딱 나오면서 중간에 어떤 개 예쁜 여성이 춤을 막 춰. 춤을 막 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여포가 그냥 한눈에 반해버렸어.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왕윤 그 사도 혹시 그 저 여성은 누구인가 하는데 왕윤이 아 저의 양딸인 초선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혹시 여포 장군의 마음에 드셨다면 초선을 혹시 여포 장군과
혼인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여포가 아, 잘 됐다. 아, 존나 좋군 하면서 이제 초선과의 혼인을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혼인을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 똑같이 왕윤이 왕윤의 집에 동탁이 놀러 옵니다. 동탁이 딱 놀러 왔는데 똑같이 초선이 여기서 춤을 춥니다. 술 마시고 있는 똑같이 춤을 춰요. 똑같이 춤을 추는데 왕윤이 동탁이 그 초선을 보고 너무 예쁜 거야 또.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탁이 초선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데려가려고 하는 요 찰나에 뭐 날짜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 전 알고 있어요. 별로 안 났고 어쨌든 링링님 안녕하세요. 투유 안녕. 어쨌든 요런 상황에서 그 초선이 결국에는 동탁의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아무리 여포가 뭐 인중 여포 뭐 해도 뭐 그래도 자기 뭐 친아버진 아니지만 어쨌든 동탁한테 어떻게 뭐 반항을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좀 뭐 화가 개 나긴 하겠죠. 화가 개 나긴 하겠죠. 그래서 여포가 결국에는 동탁이 어, 초선을 취한 이후에 어, 취한 이후에 동탁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그때 당시 있던 헌재가 동탁 그 상국 그때 당시 관직이 상국이었죠. 상국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동탁 그대가 훨씬 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니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자네가 직접 황제가 되게 해가지고 동탁이 이제 그럴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황제 취임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취임식을 하려고 동탁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창으로 동탁을 푹 찔러버립니다. 딱 맞고 뒤를 돌아봤는데 내 아들 여포야.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보니 왕윤이 왕윤과 초선이 뒤에서 또 난리를 부린 거죠. 왜냐 동탁에게 갔지만 초선이 한 번씩 여포를 중간중간에 만났어. 초선이 여포를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했냐? 나는 저 늙은 그 동타크 호레비 냄새 나는데 첩으로 맨날 이렇게 잠자리하고 하기 싫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난리를 피운 거지, 초선이 이제. 난리를 피운 거지. 그러면서 왕윤도 이제 여포에게 이게 진짜 나는 내 딸을 자네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어쩌겠나 동탁이 달라는데 막 이러면서 막 서로 한탄하면서 난리 부리면서 이렇게 된 김에 동탁이 황제 취임식 할 때 동탁을 죽여버립시다 해가지고 왕윤과 여포가 이렇게 짜고 동탁을 죽여버립니다. 자, 동탁을 죽이면서 어쨌든 길었던 어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었던 동탁의 천하가 이렇게 막을 내리죠. 결국에 동탁은 서량 쪽에 있을 때 굉장히 뭐 인자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낙양을 치고 들어와서 뭐 낙양에 불을 태우고 도굴을 한 것까지 해서 어떤 백성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미지까지 보여주면서 좀 다양한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아들로 삼았던 여포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동탁 밑에 있던 이각 곽사가 여기를 장악하죠. 왜냐? 그때 여포랑 왕윤이 동탁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동탁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 수도 쪽을 다 먹었겠죠? 한나를 먹었는데 이각 박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국엔 죽이기로 했어. 왜냐? 저 새끼들 동탁 구한데 이게 놔뒀다가 나중에 불씨가 될 수 있으니까 죽이기로 했는데 그 여포 밑에 있던 이각 박사가 아
이거 어차피 죽을 거면 아무리 여포가 세다 해도 한번 붙어보자. 붙어보고 싸우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각 곽사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여포랑 왕윤을 쳤는데 이겨버린 거야. 이각 곽사가 이겨버린 거야. 이겨버려가지고 여기를 이각 곽사가 먹습니다. 잠깐만. 이각과 곽사 그리고 여기 헌재가 있죠. 음. 이렇게 이각 곽사가 먹고 요 상태가 됐습니다. 요렇게까지가 반동탁 연합군 해체와 동탁의 망하는 과정이죠. 망하는 과정이고 결국에는 뭐 동탁도 뒤통수 맞은 뒤통수도 치고 뒤통수도 맞은 뭐 그런 경기지만 동탁 이야기가 삼국지에서 또 빼놓을 수 없게 또 재밌게 잘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동탁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헌재가 여기서 이제 도망쳐서 조조한테 가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일단 오늘 할지 오늘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할 거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습니까 혹시? 안녕? 내 첫사랑 이야기요? 바야흐로 10년 전이었죠. 제 첫사랑은 어, 아주 젖살도 안 빠진 어리고 예쁜 소녀였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부터가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좀 거의 예열이죠. 오늘 한 얘기는 예열이죠. 사실. 이제 요 다음부터의 스토리가 진짜 재밌는 우리가 아는 얘기들이에요. 뭐 원소랑 조조랑 싸우는 관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적벽대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까지는 오늘 한 얘기는 약간 좀 그거야. 좀 예열이자 준비 과정. 이제 본격적인 삼국지로 들어가는. 아, 질문하십시오, 개꿀님. 아, 공손차는 그때 당시에 그 백마기병이라는 어떤 그 강력한 부대가 있었어요. 공손찬 자체도 굉장히 세기도 하고 그 뭐랄까 공손찬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뭐야 좀 호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밑에 이제 유명했던 조은도 뭐 좀 말년이긴 하지만 조은도 있었고 그 우리가 지금은 오랑캐라 부르는 뭐 오한족 선비족 요 위쪽에 세력들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렇게 해서 요쪽에 이제 그때 그 우리가 아는 고구려가 아니 고구려는 아니지 이때는 뭐였지 고조선이라 해야겠네요. 하여튼 뭐그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동 쪽 그 우리가 아는 요 북방의 세력들 있잖아요. 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지도를 여기까지만 그렸지만 요 위에 어쨌든 더 많은 게 있죠. 요 세력들을 공손찬이 좀 규합을 했어요. 규합을 해가지고 막 활도 잘 쏘고 하는 그런 뭐 여진 말갈 뭐 이런 느낌의 부족들 되게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던 오한 선비 부족들, 예. 오한 선비 부족들을 공손찬이 좀 이제 부리듯이 한 것도 있었고 공손찬 자체도 워낙 세기도 하고 그 전술이랑 용병술 이거는 그때 당시 한나라 후한 말에는 거의 아무도 이길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 요 중간에 있는 한복이라는 어떤 그 제후가 또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손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원소가 공손찬 군까지 멸망시키면서 이제 엄청난 강력한 제후가 됐죠. 결국에는 원소에게도 되게 할 게 많은데 원소가 결국에는 진짜 운이 안 좋아서 그리고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그랬지 원소가 통일할 뻔했죠 거의. 엄청 강했어요. 음. 자, 요렇게 해서 음, 뒤에 애들도 있고 원소는 또 그때 당시에 생각했어야 됐던 게 조조가 뭐 짧게 다음 걸 잠깐 짧게 얘기해 주자면 조조가 원래 요 정도였는데 여기 있던 그 뭐냐 장각 그러니까 이제 황건당의 잔당들 청주병이라 하는데 이쪽에 있던 청주병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요만큼 커졌거든요. 커지고 난 이후에 원소가 이제 공손찬을 완전히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는 와중에 조조도 밑에서 이렇게 대립이 되니까 원소 입장에서는 좀 한쪽으로 뭐 올인하기 좀 힘들었죠. 아무래도 한쪽으로 올인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게 원소가 여기를 먹고 조조랑 싸우면서 조조를 거의 많이 몰아냈었죠. 하여튼 요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제가 정리해온 페이지 중에서 한 세 페이지 정도 했네요. 음, 세 페이지 정도 했고 제가 한 여섯 페이지 남았네. 아홉 페이지 준비해 왔는데 요거를 다음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삼국지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아는 연희 자체가 유관장 그리고 조조 뭐 요 정도까지 해서 좀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게 된 어떤 배경들을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배경들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었어가지고 저번에 할 때 너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어서 뭔가 갑자기 너무 재밌는 부분만 골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서 거진 딱 뭐 학교 수업 시간 정도의 시간 썼죠? 45분, 50분 정도? 50분 정도 썼죠? 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음. 아마 다음 시간부터 더 재밌을 거예요. 요게 이제 앞에 좀 판을 좀 깔아놓은 상황인 거죠. 오늘 한 얘기가 판을 좀 깔아놓은 상황이라면 그 다음 얘기가 바로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고 관도대전 싸우는 거거든요. 관도대전도 또 상당히 재밌어요. 관도대전 끝나면 원소 먹고 그 다음 뭐냐? 여기 통일한 원소가 이제 마등이랑 싸우면서 그때 이제 손권으로 넘어가죠. 손권이랑 싸우고 약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관도대전, 적벽대전 요 순으로 쭉 가는 거죠. 가면서 그 이제 그러면서 유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 지금 유비가 아마 요쪽에요. 뭐 어디 있어요? 요쪽에 작게 공손찬 쪽에 좀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서 관도대전이 끝나고 그때쯤 되면 요쪽으로 갑니다. 신야라는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신야라는 땅으로 가서 결국에 유표가 죽으면서 요 땅을 이렇게 먹으면서 시작하는 어떤 유비의 스토리는 사실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유비의 스토리는 앞에 뭐 사실 우리가 아는 도원결이 뭐 관우 장비가 막 용맹하게 썰어 넘기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삼국지라는 큰 틀 안에서 보면 사실 지금 유비는 그냥 여기 요 조그만한 뭐 그거예요.
지금은 요 쪼까난 그거고 나중에 신야 가서 유표 죽으면서 뭐 제갈량 삼고철에 해서 얻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요렇게까지 먹게 되는 건데 그 이야기 이제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우리가 아는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는 있겠죠. 아무래도 삼국지 우리가 아는 소설 연의 자체가 어 유비 기준이에요, 사실. 유비로 시작해서 제갈량 죽을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도파민 터지는 스토리라서 유비 기준이고 나중에 뭐 제갈량 사후에 뭐 강유가 있고 등해랑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삼국지는 끝! 자, 수업 다들 잘 들었는지 다음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다들 이제 기억해야 돼요. 음, 다들 잘 기억해야 되고, 어,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